인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버전 처음 할 때 말이죠. 주어 동사의 도치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조동사가 도치되는 경우,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 아무 변화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어떤 요소가 전치됐는가 여기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부정어 요소가 전치됐을 때는 조동사 도치, 보호나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전치됐을 때는 동사 도치.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목적어겠죠. 예,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전치가 됐을 때는 주어 동사에 아무 변동이 없다 이거죠. 굉장히 쉬운 것 같죠? 한번 봅시다.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 자체는. 예. The boy is going to read this book. This book이 목적어 아닙니까?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죠. 그러면 this book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책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죠. 이 책을 읽냐 저 책을 읽냐 그러면 이 책을 보이가 읽고 저 책은 걸이 읽고 이런 식으로 이 책과 저 책을 대비해야 될 때는 this book을 강조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this book을 먼저 쓰고요. 목적어가 나왔죠? 나왔냐? 나와라? 그러면서 신경 안 쓰면 되겠어요. 따라서 도치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간단하죠. 도치가 없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리딩 할 때, 라이팅 할 때는 편하죠. 리딩 할 때는 매우 귀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귀찮나 하면 처음에 this book을 읽는 순간 목적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어? 당연히 주어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다 이거. 왜?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라도 돼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주어라고 보게 되는 거야. 요건 뭐로 보일까? 얘는 형용사절로 보이게 돼 있지. 왜냐하면 this book이 the boy is going to read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빠져있다라고 딱 생각하기 좋게 문장이 써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 여기를 읽는 순간 주어군, 형용사절이군. 우리 잘 알다시피 명사, 동사, 명명동 이렇게 돼 있으면 형용사절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라고 읽고 형용사절이군. 아니군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얘가 형용사절이면 얘가 주어를 꾸며주니 얘의 동사가 여기 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즉 요 정도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지.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오히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조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얘가 주어고 형용사절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거야. 뒤에 가서 이게 없는 거를 보게 되면서 목적어 전치였군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아무 변동이 없는 게 리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짜증이 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The man mastered. 그 남자는 완전히 마스터 했는데 What he gave his mind to. Give one's mind to니까 자기의 마음을 보낸 거니까 뭐 관심을 두다, 집중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는 자기가 관심을 두었던 것을 다 마스터했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는 목적어가 명사였고 이번엔 목적어가 명사절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목적어가 강조하기 위해서 전치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론팅이 됐어요. 그가 집중해왔던, 그가 집중했던 것,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 목적어가 나와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주어 동사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볼 때 오히려 매우 혼동이 될 수가 있죠. 왜? 영어에서 왓절이라는 건 무조건 명사절이니까 왓절이 주어절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주어절이라고 보는 순간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The Man Mastered가 뭐 꾸며줄 선행사도 없고요.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뭐다? 요게 목적어 전치군, 주어 동사군 이렇게 봐줘야지. 왓절을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볼 동안에도 목적어인 게 눈에 안 띈다고요. 주어절이라고 보이게 아주 십상이다 이거. 심지어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 What he gave his mind to the man 이렇게 gave his mind to 그 man에게 관심을 두다 왜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럼 얘는 뭐예요? what이 명사인데 명사가 다 차 있잖아. 안 되죠. 여기서 끊을 줄 알아야 돼. 그것도 못하면 파트 2는 뭐
배웠다가 다 잊어먹었나? 예, 파트에서 명사절, 형사절 다 했잖아. 그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예, 큰일 납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뭐 문장 동사 주어도 없지. 예, 재밌게 해봤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가 인용구일 경우. 보통 직접 화법이죠.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이 목적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쓰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가 글을 쓸 때 따옴표 먼저 쓰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는 말했다의 내용이 앞에 있는 거니까 일종의 목적어 전치죠. 인용구가 앞에 있어서 전치가 돼 있을 때는 그러면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하냐.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시하죠. 시시한 얘기예요. 시험에도 잘 안 나요. 예, 그냥 넣어봤어요. 예, 봅시다. I've had enough. 많이 먹었어요. 분명히 say의 목적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인용구가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 예. Who's paying? 누가 돈 낼 거야? 스키니맨이 코너에서 소리쳤습니다. 샤우트의 목적어야. 하지만 인용구인 경우에는 도치를 해도 되고 도치를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Writing for children. 애들을 위한 글을 쓰는 거. 아동용 책을 쓰는 거죠. 아동용 책을 집필하는 것은 is not a quit your day job career. 요거는 quit your day job이라는 표현인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건 보통 don't를 써서 많이 쓰는데 일단 day job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day job. day job이 뭐냐? day에 하는 job이겠죠. 뭐 하루에 하는 job이겠죠. 말 단어는 이제 그 자체 단어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뜻이겠어요. 생업. 생업. 우리가 생업이란 말을 할 때 말이죠. 생업이란 말의 의미는 보통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예, 그런 느낌으로 쓰는 말이에요. 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여자애가 웨이트리스를 해. 평생 웨이트리스를 하려고 생각하는 여자는 별로 없겠죠. 영화 배우의 꿈을 갖고서 영화 배우 학원을 다니면서 웨이트리스를 해. 그럼 웨이트리스가 데이잡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웨이트리스는 사실 이 사람의 꿈은 영화배우였지만 지금 웨이트리스를 때려치고 영화배우 학원에 다니면 학원 다닐 돈도 없죠. 영화배우가 될 일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커리어를 준비하거나 또는 그 커리어가 계속하고 있지만 별로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이제 본업 그걸 데이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데이잡이 따로 있다 그러죠. 예. 뭐 월급이 60만 원도 안 준다 그러대요. 뭐 조명기사, 뭐 주면 월급이고 안 주면 고만이고 뭐 밥이나 얻어 먹으면 좋은 거고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잡이 따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때려친다는 뜻이야. 그거를 때려친다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영화배우의 일로 딱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데이잡부터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릴 때 Don't quit your day job. 야, 때려치지 마라. 먹고 살아야지. 풀칠해야지. 뭐 꿈만 있냐. 사람이 꿈만 갖고 사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Don't quit your day job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quit your day job을 하이프로 넣어갖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쓴 거죠. 예, 아니래요. 본업을 때려치워야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본업을 때려치워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본업을 때려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니까 본업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쓸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는 당장 내가 아동도서 작가로 데뷔할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틈틈이 쓰면서 지금 하던 일을 하면서 틈틈이 쓸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잡을 때려치는 직업은 아니다 라고 오터가 말했다. 이때 어쨌건 주어 동사를 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는 드디어 나온 3번입니다. 자, she didn't say a single word all day long. 하루 종일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여자가 화가 났나 보죠. 예. 남자 여자 문제 애인이나 부부들은 말이죠. 두 가지 형이 있죠. 싸우면 말을 아예 안 하는 부부. 그죠? 싸우면 말 안 하고 10분을 못 견디는 부부가 있죠. 예, 저는 후자입니다. 예, 싸우면 그 냉랭한 상태를 못 견뎌요. 그러면 먼저 제가 지는 거죠. 뭐 내가 잘못했다. 뭐 이제 다 이렇게 분석해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이게 마무리가 지어져야지.
그 찝찝한 상태로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티침의 어떤 선생님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저번에 한번 와이프하고 싸우고 3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와, 지독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죠. 와이프가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먹는 거죠. 딱 나오는 거죠. 무서워. 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밥 먹으란 말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야, 자 어쨌거나 싱글 월드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not과 붙여서 앞으로 한번 뽑아봅시다. not과 함께 붙여서 앞으로 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단 한마디도 안 했어 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얘가 앞으로 나온 거니까 비록 얘가 부사어는 아니지만 부정어가 전치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어가 전치된 거로 봐서 조동사 도치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목적어가 나온 거니까 도치하지 않고 이렇게 쓸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얘에 속하는지 보기에 따라서는 까리까리하단 말이야. 이때 어떻게 되냐. 무조건 부정어가 이긴답니다. 따라서 답이 위에 게 답이다. 부정어 플러스 목적어 전치는 부정어 전치로 인한 도치의 한 요소로 본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별 붙이세요. did, she, say가 됩니다. 요거가 중요한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나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면 도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도치에 관한 이 아주 고급스러운 질문들은 제 강의 R&D에 많이 있죠. R&D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이제 이과생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문학적으로 R&D가 좀 고상한 얘기가 많아서.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이죠. R&D에 나와 있는 인문학적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언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한국어 언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언어 영역 시험에서 보는 그 언어 지문보다 더 어려운 지문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어로 봐도 무슨 말, 한국어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국어로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언어 영역 점수가 안 나오지. 그만큼 책을 안 읽어서 그래. 책을 안 읽어. 그만큼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지. 도치에 관한 좀 더 고난이도 지문을 보고 싶으면 R&D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들어갈게요. 자, 엑서사이즈 만들 때는 열심히 문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말이죠. 조금 좀 나런틀하고 나롱리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런틀과 나롱리는 한두 개 정도 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나런틀과 나롱리가 중요하니까 제가 넣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롱리 앞절, 나런틀 뒷절 기억나시죠? 나롱리 앞, 나런틀 뒤. 그만큼 중요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런틀, 나롱리 많이 푼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냥 학습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부터 볼까요? The 1880s and 1890s 1880년대와 1890년대 sociology 사회학이 began to be recognized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뭐뭐로 an academic discipline discipline은 규율, 훈육, 훈련 이런 뜻도 있지만 학문 분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분야니까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하나의 학과목,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 분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회학이 생긴 지가 한 100년 남짓 됐군요. 사회학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이게 뭐 이것도 사회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너무 넓죠. 이름 자체가 넓잖아요. 사회학이니까 도대체 사회하고 관계가 안 된 게 어떻겠어요. 인간 사회에서. 그죠? 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건 그만큼 전문성이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프랑스 사회학자 오게스트 꽁뜬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마 사회학을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옛날에 장학퀴즈 나갈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장학퀴즈 출신이거든요. 물론 장호는 못했습니다. 저는 장학퀴즈를 그랬지만 2번이나 나갔습니다. 장호를 못했는데 옛날에는 MBC에서 했거든요. 장학퀴즈를. 그 당시는 말이죠. 1, 2, 3, 4, 5 5명이 나오는데요. 5명 중에서 1등을 하면 주장원이 돼서 월장원전에 나가요. 거기서 또 1등을 하면 월장원 5명을 모아서 연장원전을 하지. 그렇지? 월장원이 왜 5명밖에 안 되지? 어쨌건 간에 5명이 모이면 또 최종 장원전을 하고 뭐 그걸 또 모으면 또 완전 장원전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게 2등을 하면 말이죠. 차점이라 그래갖고 패자부활전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2등을 했어요. 2등. 예, 처음 딱 나갔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대구 대건고등학교에 나온 이름도 생각나요. 안영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지금 변호사입니다. 예, 한겨레신문 기자하다가 변호사인데 대학 갔더니 법대 왔더라고. 공부를 잘하는 놈이었구나. 좀 인정이 됐어. 그래서 뭐 저놈한테 좀 질 수도 있었지. 이거 대학 가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때는 어이씨,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차점자가 됐으니까 차점자 5명이 또 모이면 차점자 5명의 패자부활전을 해고 차점자 진출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또 나갔는데 또 차점을 한 거 있죠. 근데 그때는 이미 3학년이 됐는데 그때 졌을 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3학년이 3명이고요. 4번, 5번이 2학년이 2명이었는데 4번이 휘문고 2학년생. 휘문고는 이제 강남구에 있습니다. 5번이 서초구에 있는 세화여고라고 하고 있어요. 세화여고 2학년생 여기 둘이 앉아 있어요. 제가 3번에 있었는데 말이죠. 2번에 있었나? 처음에 제가 너무너무 잘 맞춰갖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형편없는 요소가 내가 막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여학생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맞추나 하면 여학생이 지가 알고 맞추는 게 반, 옆에 있는 휘문고 학생이 가르쳐주는 답이 반. 휘문고 학생이 지가 안 맞추고요. 옆에 있는 세화여고애를 가르쳐주는 거야. 끝나고 둘이 같이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휘문고 학생이 녹화 촬영하는 정도의 작업을 한 거야. 이야,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그 여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점자 진출에 올라가는데 아마 월장원전에서 한번 깨졌겠죠. 야, 내가 그때 이 휘문고라는 놈들이 내가 평생 휘문고 놈하고 내가 상종을 하면 인간이 아니라 그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휘문고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생짓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뭐가 그렇게 됐지? 오게스트 공투. 예. 그때 제가 차점하게 잘한 게 두 번째 차점자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대학을 잘 가지 않았을까. 그때 아마 장원이 또 돼갖고 월장원전, 연장원전 이런 거 준비하면 그거 공부하느라고 아마 학력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얘가 좀 엮기로 세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좀 시간이 있거든요. 20몇 문제인데 뭐 금방 풀어요 이거. 1880년대와 1890년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바보는 말이죠. 문장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 부사절. 여기가 주절이네요. 그럼 여기가 부사절이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1880년대와 1890년대가 했다? 뭘 했는데? 뭘 했는데 했어. 그것도 그렇고 부사절이 과거형인데 주절이 현재형인 경우는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기를 도치라고 봐야 되죠. 무슨 도치예요? 조동사 도치죠. began이었기 때문에 더민 did를 앞으로 뺀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부정어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얘는 탈락입니다. 만약에 in을 썼다면 뜻은 통해요. 뜻은 통하지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썼어야겠죠. 요게 요거죠. 얘가죠. 그 다음에 요거 it was not until. 자, it was not until 여기다 딱 쓰면 it was not until.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대시 딱 있어야 되죠. 10번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대시 없어서 답이 안 되는 게 아니야. it is that 강조 구문은 that을 자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that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데 that이 있건 없건 있는 것에 준해서 절이 두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역시 도치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 얘하고 답이 똑같이 소시알러지 비겔이 돼야 되겠죠. 둘 다 답이 안 돼. 그럼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이 되겠는데 1번 문제가 좋네요. 만약에 since가 있다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가 되죠.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나오면 주절은 뭐가 된다? 현재 완료가 된다. 왜? since는 지금까지를 내포하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현재 완료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not until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해석도 되죠. 80년대, 90년대가 되어서야 사회학의 독립적 학문 분야가 되었다.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죠. 뭐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늦죠. 근데 보통 뭐 심리학이나 무슨 뭐 정치학이나 뭐 이런 게 다 뭐 19세기에서 20세기 생긴 거 아닌가요? 대충 그때부터가 이제 유럽이 근대가 돼서 혁명 이후에 급속한 이 발전을 하는 거죠. 산업혁명이 되고 막 그러면서. 뭐 다 그렇죠 뭐. 2번. 자, only가 막 보이네요. 잘 보니까 developed weapons to fight disease effectively. 자, 그럴 때 to 부정사가 형용사 제형법인 것 같죠?
질병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무기를 개발했다. 요게 동사고 요게 목적 같네. 질병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무기를 개발했다. 그럼 여기 뭐겠어요?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누가 개발했을까? 아, 얘가 개발했나 보죠? 메디슨. 메디슨이 의학이겠죠. 의학이 질병과 맞서 싸우는 무기를 개발한 거.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치료법도 있겠고 약도 있고 그런 게 겨우 최근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네요. 오답부터 볼까요? 얘는 뭐 의문문 만듭니까? 이건 뭡니까? 왜 의문문을 만들고 그래요? 예, 평소문인데 D번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e first. 이거 first겠죠? last네요. A가 빠졌네요. 제 책도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오타네요. During the last 100 years only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이거 only 위치가 잘못돼 있죠? 예, only가 앞에 있어야겠죠. 예. only 플러스 부사고 아닙니까? only의 위치가 틀렸네. 땡. 그럼 only가 앞에 나오고 only 플러스 부사구가 앞에 나왔을 때는 제가 책에 썼듯이 꼭 도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옵션을 하다고 얘기했는데 문어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치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도치에 관한 장이니까 도치를 해주는 걸 전제로 문제를 푼다면 답이 B번이 되겠죠. has developed라는 현재 완료에서 조동사 has가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조동사 도치 한번 했고 동사 이것도 조동사 도치죠? 자, 근데 동사 도치 한번 해야겠죠? 3번. Behind aluminum's versatility. 자, versatility는 다재다능성이죠. 다목적성.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은 용도에 쓰이나 보죠. 뭐 저는 뭐 완전 무례한입니다만 알루미늄의 다목적성 뒤에는 이 뒤에는 명확히 물리적 장소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집 뒤에 다른 집이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건 비하인드라는 개념의 장소의 개념 어떤 거 이게 내용적으로라도 그 내용 뒤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종의 장소의 부사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의 부사구가 나왔으니까 동사와 주어가 완전히 뒤집힌 걸 찾으면 되겠죠. 얘는 조동사 썼으니까 안 되고요. 얘는 도치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B번이 되겠죠. 아, lie를 쓴 거 보니까 lie behind 구문을 썼군요. lie behind 그러면 어디 배후에 있다. 배후에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 뭐 또는 뭐 그것의 원인이다. 그것의 근원에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뜻이겠죠. 자, properties가 주어로 쓰였는데요. property가 단수로 쓰이면 보통 부동산이나 소유가라는 뜻이죠. 복수로 쓰이면 속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속성. attributes. 그럼 어떤 속성이냐? 자, 주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후치 형용사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후치 형용사구. 거기에 또 소우대 구문이 들어있네. 아, 더럽게 복잡합니다. 소우대 구문 어느 정도로 다양해요? 그 속성들이 거의 속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 개의 다양한 금속에 속한 것처럼. 여러 개의 다양한 금속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니까 서로 다른 금속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아울러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뭐 금으로서의 속성, 구리로서의 속성, 철로서의 속성 이런 걸 아울러 갖고 있는 내가 뭐 단순한 어떤 지식으로 보더라도 알루미늄은 가볍기도 하고요. 뭐 견고하기도 하고요. 뭐 잘 느릴 수도 있고 평평하게 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알루미늄의 다목적성의 배후에 있는 속성인 것이다. 그 속성이 다목적성 배후에 있다는 말은 그 속성 덕택에 다목적성이 나온다 그 말이죠. 배후에 있는 거니까 근저의 원인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다양한 속성이야말로 알루미늄이 다목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included가 앞에 나왔습니다. included in the Blue Ridge System. 자, Blue Ridge System은 Blue Ridge Mountains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산맥 이름입니다. Blue Ridge 산맥에 포함되어 있다. 잘 보면 포함되어 있다는 보통 be included in 이렇게 되겠죠. B가 안 보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죠. 수동태 문장에서 B만 빼고 뒷부분만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수동태에서 요거를 수동태 동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를 동사, 얘를 분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보어 전치에 해당한다. 기억나죠? 예,
보호가 전치된 거니까 비동사와 주어가 확 도치돼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블랙 마운틴스네요.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영한 사전에 마운튼 그러면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운튼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은 산도 단수, 산맥도 단수죠. 그렇잖아요. 산, 한라산, 한라산 하지 말고 딴 거 할까? 뭐 태백산, 소백산. 제가 산을 잘 몰라고 이거 강필 선생한테 물어야 되는데 산을 잘 몰라서. 오대산 설악산. 자, 설악산, 오대산. 그럼 설악산도 하나의 단수, 오대산도 하나의 단수죠. 태백산맥. 그럼 태백산맥은 이 전체를 하나로 아울리는 또 하나의 전체 사물을 가리키죠. 한국말에는 산맥도 단수고 산도 단수고 지칭하는 대상의 폭과 깊이가 다를 뿐이거든요. 영어는 안 그래요. 이게 산이고요. 얘가 산들이에요. 산들. 산맥이란 게 뭐냐? 여러 산이 함께 있는 거다 이거지. 즉 산맥이란 개념 자체가 산들이란 개념이에요. 산들. 산이 여러 개 있다. 즉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산에 해당하는 마운트는 단수고요. 우리나라 말의 산맥에 해당한 마운트는 복수입니다. 얘는 복수고 얘는 싱귤러예요.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운틴스 한국말로는 산맥이라고 번역하더라도 영어적으로는 산들이라는 거. 그래서 뒤에 동사 아가 나온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블랙 마운틴스니까 블랙 산맥일 텐데 영어적으로는 블랙 산들입니다. 블랙 산들. 블랙 산맥 속에 산이 여러 개 있겠죠. 미국에는 블랙 마운틴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뭐 제가 블랙 마운틴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다 이러면 안 되죠. 안 가봤으니까. 많답니다. 뭐 검게 보이면 다 블랙 마운틴스겠죠. 미국에 가면 미국은 땅땅 넓으니까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가 몇백 개가 있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승만 초등학교가 몇백 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미친 새끼 막 그러겠죠. 미국은 사정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다르죠. 뭐 둘 다 독립영웅이긴 한데 참 평가가 많이 다르네요. 어쨌건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도로 이름 같은 것도 뭐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걸 찾으면 A번 아니면 B번이냐? 아 쓸까 is 쓸까의 문제는 조심해야 돼. 블루 리치 시스템이 주어라고 착각한다면 단순해 그러면서 요거로 틀릴 수가 있죠. 잘 보면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부사구잖아요. 주어는 도치돼 있는 거야. 주어 동사 도치에서는 일치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다. 기억나시죠? 요때 블랙 마운틴스가 복수냐 단수냐? 복수냐 단수냐? 블랙 산들 복수다 이거. 그래서 해버립니다. 로키 산맥 그러면 로키 마운틴스죠? 로키 마운틴스 압니다. 히말라야 산맥 보이죠? 히말라야즈죠? 압니다. 히말라야 산맥 우리 이번에 오은선 씨 보잖아요. 칸첸중가 안나푸르나 또 여러 개 있죠? 그거 합쳐서 히말라야즈 더 히말라야즈. 알겠죠? 자, 그다음에 5번 나롱리입니다. 나롱리. 자, 나롱리는 뭐라고요? 나롱리 뒤에 명사만 나온 게 아니고 주어 동사가 다 나와 있는지 보라. 이거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나롱리 다음에 perception. perception이 보이죠? perception. involve가 보이죠? 자, 주어 동사가 다 있네. 자, 그러면 도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답 뭘까요? 나롱리가 앞에 나와주고 perception involve란 절이 나왔으니까 조동사 도치를 해줘야겠죠. 자, 부정어 플러스 부사가 앞에 나오니까 Not only does perception, 지각이라는 것을 뭘 포함한다? 조직화와 그룹핑을 포함하는 동시에 또한 구별화도 포함한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게 바로 지각이죠. 지각은 묶어서 보고 조직화하고 그룹핑하는 것과 함께 구별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사람이 이렇게 다 보일 때 사람의 머리하고 다리하고 팔을 다 잘라서 보면 안 되죠. 이걸 하나로 그룹핑해서 보는 동시에 주변 환경으로도 분리시켜 얘가 지각이 되는 거죠. 팔만 보고 눈깔만 보고 그러면 눈깔만 보고 있어봐. 그러면 뭐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지각이 안 되지.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6번 Among the first to systematically classify stars까지 딱 끊어졌네. 보기 좋게. 부사구 딱 보이죠? 장소 방향 부사구죠. 뭐뭐 중에 뭐뭐 한가운데 이런 얘기죠. 체계적으로 별을 분류한 첫 번째 사람 중에 among은 보통 one of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one of라고 하면 보호가 되네요. 뭐 보호가 되건 부사구는 상관없죠.
지금은 형식적으로 부사구입니다. 자, 하버드 어스트로노머,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인 애니 점프 캐논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집안 이름이 대포네요. 예, 참 성들도 참 대단해요. 자, 어쨌든 간에 부사구 앞에서 제가 주어동사 도치하면 주어동사 도치는 요거 아니면 요거네요. 이사님은 사람이 한 명이죠. 얘는 동격이고요. 따라서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7번 North of the Rio Grande. 자, 이거 north를 말이죠. 여기서 명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영어에서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들은 명사적 속성을 갖고 있는 부사예요. 다시 한번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들은 명사적 속성이 있는 부사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오즈의 마법사 보면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러잖아요. 예. over the rainbow가 형용사구로 somewhere를 꾸며줘요. 형용사구가 수식을 받으니까 명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go 뒤에 오면 go를 꾸며주니까 또 부사예요. 수식 받을 때는 명사처럼 수식돼요. 즉 some place하고 똑같죠. place하고 똑같이 명사적 느낌을 받는다고요. 레인보우 너머에 있는 어떤 장소. 수식 받을 땐 명사 같고요. 누굴 수식할 때는 부사 같아요. 여기 보세요. of the Rio Grande. of 플러스 명사. 대표적인 형용사구죠.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을 때는 명사 같죠. north가 또 명사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동시에 뒷문장하고 연결지으면 역시 또 부사로 쓰인 거거든요. 부사로 쓰인 건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Rio Grande를 선행사라는 위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Rio Grande는 이제 뭐를 표시한다? 국경선을 표시합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을 표시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지. 지금 얘기하려는 시점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야. Rio Grande는 지금 멕시코와 유나이티드의 국경선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된 비제한적 요법의 관계점이니까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North of the Rio Grande만 남은 거야. 장소의 부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동사 플러스 주어가 도치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B번이 되겠죠. 1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비동사 뒤에 north가 나왔으니까 이게 명사일 리가 없죠. 명사면 주민은 북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주민이 북쪽에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게 in the north의 의미로 쓰인 부사 north죠. 예, 방향과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되게 그렇습니다. 명사적 속성과 부사적 속성이 함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품사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사로 쓰이더라도 명사 속성이 남은 상태에서 부사로 쓰인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탭스 어법 문제도 나오니까 답은 B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The end of the 18th century 18세기 말엽입니다. Language was researched and studied in scientific way. 언어가 연구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고 공부됐습니다. 자, 다 좋은데요. 주어 동사 문장이 딱 있죠? 이상한 게 있네요. 대시 있네요. 대시 있으면 딱 보이죠? 대시 있음으로 해서 절이 두 개로 쪼개졌어. 그럼 이 절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어야겠죠? 일단 동사가 있는 걸 찾으면 얘인데 나란 틀 얘기하는 거군. It was that 강조 구문에 나란 틀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가 도치가 안 돼 있죠?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8번 됐고요. 9번 넘어갑니다. 나란 틀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나란 틀 좀 더 나올게요. 나란 틀 the 20th century 20세기가 되어서야. 나란 틀은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until 접속사 전치사가 다 있기 때문에 나란 틀의 끝이 어딘지를 잘 잡아야 된다. 동사를 거쳐서 끌어야 되는지 동사가 나오기 전에 끌어야 되는지 20세기라고 한 거로 볼 때 벌써 시점이 다 왔으니까 이렇게 끌어질 가능성이 높죠. 20세기 뒤에 이걸 주어로 하는 동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렇게 딱 보고 보니까 그러네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불일증이죠. 정신불일증이 다른 정신병과 구별되게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끌어지고 나런틸 부사구가 앞에 나왔으니까 조동사 도치가 돼야겠네요. 조동사 도치가 돼야 되는데 얘는 동사 도치가 되버렸죠. 동사가 다 나와버렸어요. 얘는 조동사만 나왔죠. 본동사는 남아있고 그래서 C번이 답이겠죠. 이게 조입니다. 나런틸 부사구, 나런틸 부사절, 조동사 도치에 해당한다. 10번 Blank damage property and endanger the lives of human. 일단 딱 봐야 돼. damage property, endanger lives. 얘가 동사로 딱 봐야 돼. 참 짜증나는 게
이런 것처럼 동사 명사형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제일 짜증나죠. 통사입니다. 예, 예. 재산이죠. 이거는 속성 아니고요. 재산에 피해를 주고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겠네요. But 하지만 they have other effects as well. 다른 어떤 영향도 있다. 여기 not only를 쓰랍니다. not only를 쓰고 주어 동사가 다 있으니까 도치가 돼야겠죠. not only do 도치가 돼야겠죠. not only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지만 확인해달라. 주어 동사가 있다면 주어 동사 도치를 해야 된다. 답은 C번이 되겠고요. 11번 갑니다. The end of the 18th century, 18세기의 말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Was the existence of oxygen known? 딱 보이네요. 여기 조동사가 튀어나와 있고 본동사는 뒤에 나와 있죠. 그럼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부정어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고 이건데 이거 아까 한번 했죠? 자, 과거니까 답이 C번이네요. 1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18세기 말렵 여기까지가 나랑 틀립니다. 18세기 말렵이 되어서야 산소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이구, 산소 존재를 한 게 300년밖에 안 됐네요. 300년도 안 된, 300년은 된 거죠. 예, 300년이 조금 안 됐네요. 예. 와, 신기하다. 여기까지가 11번. 12번, only after. 자, only 플러스 부사구냐, 부사절이냐. 이때는 plants became이니까 아까와 달리 only after 절이네요. 예,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역시 after는 전치사, 접사로 다 쓰이기 때문에 올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이 available 하게 되고 나서야 뭐로? food로. 식물을 음식으로 먹게 될 수 있게 되고 나서야. 자, 그러면 조동사 도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동사 도치된 것은 여기 있네요. did. 답 C번. animal life가 evolve하고 flourish, 번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 또 옹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옹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죄송할 건 없어. 12번은 only after 절이고 14번은 only through 구잖아. 그죠? 12번은 only 플러스 부사절이고 13번은 only 플러스 부사 구인데 똑같은 게 아니지. 연습을 해야죠. comparison, 비교를 통해서만 특정 문화의 독특함에 관해서 learn, 알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자, 도치를 할 때 조동사 도치하고 주어하고 본동사 나와주면 되겠죠. 조동사 튀어나온 거 여기 나오네요. 요거 아니면 얘는 다 튀어나왔네. 안 되지. 조동사만 튀어나와야지. 13번 답은 D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넘어갈게요. blank. The breeding season. Do many species of mammals establish territories? 딱 보이죠? 예, 두가 조동사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의 포유류들이 여기까지 주어고요. territories, 영토들을 세운다. 두가 도치가 되려면 부정어 도치를 할 수 있는 표현 요거밖에 안 되겠죠. C번. 같은 문제인데요. 빈칸 문제로 바꿔서 한번 내봤습니다. 여기 14번이 되겠고요. 15번. The mid-1800s did people first use. 딱 끊을 수 있겠죠? 튀어나온 거 보이죠? 예. 18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나는 틀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에어로다이내믹 공기역학적 원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휴먼 플라이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어크래프트, 비행선, 비행기, 비행체, heavier than air,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 속에서 인간 플라이트를 성취하는데 항공역학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역학을 이용하면 공기의 무슨 저항이라든가 공기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띄우는 이런 법을 연구했다. 그런 내용이겠죠? 난 몰라. 자, 그러면 did가 도치가 돼 있으니까 다 답이 될 수가 없죠. 네, 답은 A번만 답이 된다. 이렇게 빈칸 문제로 낼 수도 있다. 빈칸 문제 2개 풀었습니다. 16번 갑니다. 이번엔 뒷부분을 또 했습니다. Not until the required states ratify. 내용이 더 재밌네요. ratify, 비준하다죠? 비준은 뭐 국가 사이에서 어떤 협정을 맺었을 때 해당 국가의 그 의회에서 통과하는 걸 비준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국가가 50개나 있으니까요. 예. 실제로 연방에서 통과한 것도 주에서 비준을 해야 그 주의 효력을 갖게 되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주들이 비준하고 나서야. 여기서 봐. 여기가 주어고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목적어겠죠. 여기까지네요. 예. 19번째 어멘드먼트 수정조항이죠. 미국은 헌법이 항상 그대로 있고 새로운 수정조항들을 쫙 둬서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있죠. 수정조항이 헌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정조항을 갖고 있죠. 1번 수정조항이 참 유명하죠.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게 1번 조항이죠.
1920년에 헌법 수정조항 19번을 주가 비준하고 나서야 조동사 조치 되겠죠? 조동사 주어. 조동사 나온 거 이거밖에 없네요. Were women allowed to vot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여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1920년 이후랍니다. 여자가 하나의 시민으로 인정받게 된 게 미국도 100년이 안 됐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류사의 발전이라는 게 최근에 일어난 것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100년 사이에 인간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예.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뭐 계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뭐 계급이 다 엄존했으니까 지금은 계급이 숨어 있죠. 예. 그게 더 나쁜 건가? 그렇죠. 옛날에 계급이 엄존하니까 불타는 뭐 분노도 있고 막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요새는 뭐 숨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사실 지금도 계급은 엄존하죠. 아버지가 뭐 재벌 회장이면 아들이 좀 개망난이더라도 꼭 물려받고 회장하대요. 보니까 그렇죠. 뭐 다 개망난이라는 건 아니에요. 개망난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기업들이 또 그래서 옛날에 그 IMF 때 또 많이 망했어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오히려 뭐 아들들이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17번 Only for the several weeks 수주 동안에 when they pass closest to the sun 요거는 관계부사절이겠죠? 예. day가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뒤에 있겠죠? 예. 태양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그 수주 동안에만 only 플러스 부사구입니다. 조동사 도치가 되어 있는 거 찾으니까 요거네요. 예, 요게 주어고요. Are some comets visible to you unaided eye? unaided eye 요거 수능에서 나왔던 거죠? 육안이죠. 육안. aid가 도움이니까 현미경이나 망원경의 도움을 받지 않는 눈이니까 육안이 되겠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수주밖에 안 됩니다. 뭐가요? 카미트. 해성이죠. 해성. 해성이 이렇게 76년마다 헨리 해성으로 오나요? 네. 해성이 이렇게 딱 접근할 때 태양으로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몇 주 동안만 육안으로 볼 수 있다. 답은 B번이었고요.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헨리 해성 왔었어요. 그래서 금세기의 마지막 해성이다. 뭐 그러면서 앞으로 76년 뒤에 보니까 76년 동안 못 살 것 같은 사람은 꼭 봐라 그랬는데 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못 보고 나서 76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과학은 발전할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헨리 해성을 나중에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8번. Only when other food related variables. 여기까지가 됐네요. 여기까지가 그럴 수가 없죠. 예. when이 접사니까 other food related variables까지 주어져. 이게 동사가 아니네요. 잠깐 착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사일 수가 없죠. 문장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 더 쉬울 텐데. 예. 그게 안 빠져 있으니까 하이픈이라는 거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식품 관련 변수들. variable 변수. 요게 명사죠. 변수. 예. 다른 식품과 연관된 변수들이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여기가 동사입니다. impair. impair가 damage죠. 다른 식품 관련 변수들이 손상되었을 때만 이렇게 됐죠. 자, 조동사 도치 생각 찾으면 D번 있네요. Does population growth negatively affect food security? 인구 증가가 부정적으로 식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멜더스 같은 사상에 좀 아직도 이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구가 증가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품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인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인구 증가가 부정적으로 바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식품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이 또 나쁘게 작용해야지만 된다는 거지. 인구가 늘었는데 흉작이 왔어. 뭐 이런 거라든가. 흉작이라는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옥리가 여러분 만나오는데 내용은 참 재밌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적인 얘기, 특히 제가 잘 모르는 과학 얘기도 나오고. 멜더스는 말이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인류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인구 폭발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산화 제한을 해야 된다. 인공 피임, 중절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인구 억제책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멜더스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모르시죠? 멜더스는 말이죠. 신부예요, 신부. 지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들 못 낳게 하려고 질투심에서 그런 거야.
아니겠죠. 예.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신부가 할 수 있는 참 주장이다. 예. 근데 녹색혁명을 통해서 식량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다 헛소리가 돼버렸죠. 예. 단위 경작률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요만큼에서 요만큼 나오다가 이만큼 나와버리니까 사실 전 세계의 식량은 지금 남아돌고 있죠. 남아돌고 어디선 버리고 어디선 굶어 죽죠. 참 문제죠. 미국 사람들은 피둥피둥해서 이러고 다녀갖고 그쵸? 뭐 400파운드 넘는 새끼들이 막 굴러다니는데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날씬한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도 없어요. 예. 다 이래요. 예. 너무 많이 처먹기 때문이죠. 예. 미국의 세계 자원의 44%를 써요. 예. 세계 인구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프리카 다 굶어 죽죠.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쌀 몇 푸대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뭐 가까운 우리 이북에도 또 식량 문제가 있고요. 거기 또 복잡하죠. 식량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 문제, 국내 정치 문제 결부돼 있죠. 국내 경제 문제 뭐. On the wet coastal plains of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의 해안 평원지대, 축축한 해안 평원지대에 해안 평원지대니까 웨트하겠죠. 습기가 많은 해안 평원지대에 장소의 부사구가 나왔습니다. 동사 주어가 도치된 거 찾아보자. 얘는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아니고요. 얘는 동사가 없네. 답은 A번. 자, Venus flytrap. 요거 아시죠? Venus flytrap. 파리 같은 거 싹 잡아가고 먹는 그 끈끈이 주걱. 예, 그거죠. 끈끈이 주걱이 잘합니다. 끈끈이 주걱은 fascinating하고 bizarre. 아주 진기한 식물이다.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고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죠. 20번. 19th century, 19세기, that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at bacteria and other microbes,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었다. 파스테르의 공로가 매우 크죠. 배 보이죠? 그러면 it was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답은 C번입니다. 여러분 나왔다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20번 답 C번 됐고요. 자, 21번 넘어갈까요? 21번. 네. In the heart of Los Angeles, 장소의 부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주어 도시 된 거 요거밖에 없죠. 답은 B번이 되겠고요. 아이스 에이지 포스들이 존재합니다. 사이트가 21번 됐고 22번. For 18 miles from Georgetown to the Great Falls of the Potomac River. 예. 저지타운에서 포트맥 리버 그레이트 폴스까지 15마일에 걸쳐서 여기까지가 부사구고요. 예. Historic Chesapeake and Ohio Canal.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서 깊은 히스토릭 그러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뜻이죠. 히스토리컬 하면 역사상에 존재하는 뭐 역사책에 있는 역사의 그런 뜻이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한국말로 역사적인 거죠. 역사적인 체사피크만과 오하이오 커넬이 있습니다. 요건 지금 삽입된 거니까 커머가 원래 없다고 봐야겠죠. 얘가 없으면 없죠. 쫙 없고 요게 장소 방향의 부사구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되겠죠. 동사 나와 있는 stretch가 나와 있는데 있는 게 두 개니까요. 예. 그래서 stretch 복수해서 답 D번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제 다 됐고요. 23번부터 31번까지 틀린 것만 찾아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바꿔서요. 오류 찾고 고쳐라. Not until claims of bondholders. 본드는 채권입니다. 요게 주식이죠.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주주를 늘리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기존 주주들의 뭡니까 그 주식 그 비율 자신의 지분 비율이 떨어지죠. 뭐 예를 들면 10억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10억을 증자했어. 10억의 자본이 더 들어오면 자본금이 2배가 되니까 자신의 지분이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지분이 50%였던 사람이 25% 떨어집니다. 예. 주주한테는 이익이 생기면 배당금 주고 또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 하겠다면 배당 안 해도 됩니다. 예. 그죠? 대신 그렇죠? 그런 좋은 점이 있죠. 채권은 뭡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꾸는 거죠. 그러면 고정 이자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지만 지분 변동에 없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단점이 있는 대신 지분 변동엔 차이가 없게 돼 있죠. 그런 건 이제 회사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망했거나 회사가 뭘 갚아야 돼. 그럴 때 뭐가 우선순위일까? 돈 꾼 사람한테 먼저 갚아야 되겠어? 주주한테 먼저 토해내야겠어? 당연히 꾼 사람이 외부인이니까 외부인한테 먼저 주고 나서 주주는 당사자니까 회사의 주인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처리해야겠지. 그 얘기입니다.
채권 소유자, 즉 돈을 꿔준 사람들의 요구가 다 충족되고, 요 satisfy죠? 충족되고 나서야 나런틸 절입니다. 주식은 배당금을 낳을 수 있다. yield가 동사로 쓰였네요. 여기서 produce가 되겠죠. 요거는 회사가 망했을 때가 아니고 회사의 이익금 정산하는 얘기네요. 회사가 이익이 났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먼저 채권 이자 줘놓고, 그렇죠. 채권 이자도 안 주고 배당 다 나눠 먹어? 그러면 안 되지. 채권 이자 다 주고 원금 갚을 거 다 갚고 남은 거 갖고 배당할까 말까 정하면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틀들이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도치해야 되니까 yes를 빼서 여기다가 does를 써줘야겠죠. does를 어디에 쓰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딱 앞에 딱 써주면 되겠습니다. 24번. rarely. 부정어 부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a가 앞에 나와야 되죠. 예, 뭐 쉽네요. raptors, 파충류가 coldest regions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파충류는 추우면 못 삽니다. 예. 공룡 멸종도 추워서 그렇게 됐죠. 예, 무슨 화산 폭발이라든가 무슨 해성 충돌 같은 것으로 햇빛층이 차단되면서 빙하기가 온 거죠. 그래서 죽은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25번. Not only tears contain foreign substances from the eyes. 자, 주어 동사 보입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만두면 안 되죠. 도치해야 되죠. 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은 foreign substance. foreign substance란 건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외국에서 온 물질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물질이야. 눈물은 이물질도 포함하고 있지만 화학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퍼토전, 병원균이죠. 병원균과 맞서 싸우는 좋은 화학물질들이 있답니다. 눈물이 적절히 나와줘서 화학물질이 눈으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눈세포가 굉장히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참 교묘하죠.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부위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죠. 26번. In modern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the demand is for the variety of safe food. 자, 장소의 부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명사이므로 도치를 해줘야겠죠. 또 demand하고 for가 붙어 있어야 되죠. Demand for a variety of safe foods. 안전한 음식에 대한 다양한 안전한 음식에 대한 요구가 현대 사회에 있다. 이렇게 동사 도치를 해줘야 되고요. 자, 27번 나옵니다. Throughout the northern Great Plains. 북쪽 Great Plains throughout 전역에 걸쳐서 The settlements of Western Indian tribes. 서쪽 인디안 트라이브스의 정착촌이 있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내용적으로 보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장소 방향의 부사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인디안 트라이브스의 이름인 것 같죠? 시욱수, 쇼쇼니 뭐는 게. 그럼 얘가 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얘하고 붙어 있어야겠죠. 장소 방향의 부사고 주어도 매우 길고요. 주어도 명사니까 또 장소 방향의 부사가 나왔으니까 월을 여기다 딱 넣으면 되겠죠. 됐죠? 28번. Among the most puzzling and mysterious phenomena of nature. 역시 among 나왔습니다. 장소 방향의 부사고 가장 퍼즐링하고 가장 신비로운 자연현상은 오랫동안 히레더티였다. 요게 주어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위치가 바뀌어서 was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야, 주어 진짜 짧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쓰면 Heredity was among the most puzzling and mysterious phenomena of nature for a long time. 이렇게 되겠죠. 또는 was가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for a long time 여기 있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상관없네요. was가 바로 앞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28번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 Seldom redwood trees grow. 자, seldom 나왔잖아요. 자, 그럼 여기 줄 써야죠. 여기 grow니까. redwood trees가 50마일부터 벗어난 곳에 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다. seldom 2가 되겠고요. 30번. In the area between the Missouri River and the Teton Mountains. 여기까지가 장소의 부사고 lived를 빼고 lived가 여기로 싹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 31번. Not only bees display distinct preference for different colors, but they are also sensitive to ultraviolet light. 벌이 색깔에도 선호도를 보이지만 ultraviolet 자외선이죠? 자외선에도 민감하다. not only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조동사를 꼭 써줘야 된다.
나론이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도치해줘라. 요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롱리 나론틀이 좀 많긴 했지만 어쨌건 우리가 배웠던 거를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앞으로 도치가 나온 문제는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로 도치기를 끝내고요. 다음 19강부터는 문장의 구조, 칠형식 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